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서울 아산병원 난소자궁암센터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난소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난소암이 이제 늦게 발견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 그리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조기 진단 검사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전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자궁난소암 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이제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의 수술과 항암 및 표적 치료, 그리고 이제 관련된 신약 임상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로봇이나 이제 복강경 수술도 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채널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주로 이제 난소암이랑 이제 자궁내막암 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부인암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좀 약간 이제 시리즈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자궁경부암 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난소암의 초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난소암의 치료나 이제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난소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늦게 발견되는지, 뭐 초기 신호, 그리고 현재 뭐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 진단법, 그리고 그 한계, 그리고 난소암 예방을 위해서 뭐 어떤 치료나 예방 전략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난소암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성 장기가 이제 하복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보시면 자궁과 자궁 경부, 그리고 나팔관, 난소, 이런 식으로 어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여 드릴 수 있는데, 난소암은 이제 짧게는 난소암이라고 하지만, 여기 나팔관, 그리고 난소의 상피, 난소의 표면, 그리고 배 전체를 싸고 있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난소난관 복막암이라고 정식 명칭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난소암에 대한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좀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난소암은 이제 자궁이나 난소에서 생기는 부인과 여성암 중에서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생존율이 이제 낮고 사망률이 높은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이제 한 14,000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3,500명 정도 매년 발생하고요. 대부분 이제 조직형이 좀 좋지 않은, 굉장히 공격적인 조직형으로 많이 진단이 되고, 이미 진단되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진행된 3 기 또는 4 기로 진단되는 분들이 전체 환자의 7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난소암의 병기는 뭐 다음과 같이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난소암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1 기는 이제 암이 난소에만 있는 경우고, 2 기는 암이 이제 난소와 이제 자궁 주변에만 있는 경우는 2 기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 이 포함되는 3 기, 4 기는, 이제 3 기 같은 경우에는 복부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가 주로 3 기이고, 주로 이제 3 기로 진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4 기는 간에 이제 안까지 종양이 파고들었거나, 아니면은 복부를 벗어난 폐나 전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4 기라고 부릅니다. 병기에 난소암에서 이제 병기에 따른 이제 5년 생존율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1 기, 2 기에서는 생존율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3 기, 4 기에 진단되면 생존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건 난소암뿐만 아니고
다른 암들도 사실 대부분 마찬가지이고요. 어 난소암이 이제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환자가 3 기, 4 기에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환자의 약 70% 정도는 3 기, 4 기로 진단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거는 이제 국내 통계로 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다른 암과는 달리 이제 난소암이 이렇게 늦게 발견 되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뵙게 되는 이제 난소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이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좀 안타까워도 왜 빨리 발견을 본인이 하지 못했을지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난소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배 안에 복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간에 예를 들면 몇 미리 또는 1-2cm 밖에 안 되는 종양이 생겼을 때 사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검사가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암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종양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배 안의 공간을 따라서 퍼지기 때문에 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이제 늦게 발견되는 이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난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복부에 이제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만져서도 잘 만져지지 않고, 이제 웬만한 큰 혹이 있어도 사실은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다른 암종과 비교를 하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을 이제 밖에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이 있으면 촉지도 가능하고 이제 조직 검사도 쉽게 되는 측면이 있고,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도 이제 손으로 만지기는 어렵지만 이제 질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은 조직 검사도 가능하고 육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난소암은 복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도 관찰이 안 되고, 이제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늦게 발견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음 또 이것도 난소암의 이제 위치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난소의 상피 이제 나팔관에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복막 쪽 이제 열린 공간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쪼끔만 생겨도 배 안에 이제 열린 공간으로 아무 보호막 없이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배 안에 복부 전체로 퍼지기가 상당히 이제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난소의 상피나 나팔관 이런 데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배 안에 넓은 공간으로 암세포가 퍼지기 굉장히 쉽고,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은 뭐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 장기 표면에 이제 복막 전이가 생기면 그게 이제 장기를 침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도 생기고 복수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광범위하게 복막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복수가 많이 이제 생기면 그때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진단이 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난소암이 늦게 발견되는 이유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어 이제 종양이 전파하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난소암 환자에서 CT를 한 달이나 2달 간격으로 2번 이상 찍은 환자를 대상으로 난소암이 이제 퍼지는 속도를 시뮬레이션이나 이제 프로그램으로 예측을 한 연구였는데, 이제 종양의 부피가 이제 2배 이상 커지는데 사실 2개월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생겼는데 환자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6개월만 흘러도 종양이 이제 8배로 커지고, 1 년이 지나면 이제 64배로 커지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크게 어 진행되는 암이기 때문에 진단이 쪼끔만 늦어도 이미 3-4 기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난소암의 이제 발병부터 발병이 어떻게 되는지 뭐 타임라인을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본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난소암은 원인이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음 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긴 기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암 병변, 이제 암 전 단계, 저희가 보통 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암 전 단계가 생기게 되고요. 보통 이제 난소암이 아니고 조기 진단이 가능한 다른 암종을 보면 이 전암 단계에서 진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난소암은 이 전암 단계가 사실 굉장히 짧고, 이제 전암 단계가 생기면 그게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 단계에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암 단계로 어 있는 기간 자체도 짧고, 이 전암 단계라고 하는 게 뭐 종양이 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미세한 몇 밀리밖에 안 되는 종양이어서 뭐 CT나 사실 초음파를 본다고 해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난소암이 조기 진단이 어려운 또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난소암의 초기 신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복부 통증이나 압박감, 이제 배가 이제 묵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좀 뭐 왠지 모르게 좀 압박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복부가 이제 팽만한 느낌, 뭐 이게 살이 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배가 이제 좀 부풀어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뭐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별다르게 바뀐 게 없는데 뭐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증상은 어 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라, 사실 초기 신호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환자분이 이거를 난소암의 초기 신호라고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로 봤을 때 이제 증상을 뭐 자각을 하고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이제 난소암 진단에 좀 어려운, 현재까지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뭐 좀 증상이 모호하고 이제 증상의 발현이 또 늦기도 하고, 그리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난소암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고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또 감별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이제 난소암 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소암을 그래도 쪼금이라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하기 위해서 현재 뭐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서 쪼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사하는 게 이제 이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125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검사는 저희가 이제 난소암 환자분 치료했을 때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서 많이 검사도 하고 있고, 난소암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또 검사를 하고, 뭐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그냥 이제 암 검사라는 명목으로도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복막 세포에 있는 당 단백질의 한 종류인데요. 이제 난소암의 경우에는 복막 전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복막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암이 이제 복막을 침투해서 이게 이 CA125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혈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A125가 정상 수치보다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복막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난소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소암 검사로 병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음 하지만 이게 CA125가 뭐
난소암일 때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복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보통 자궁 내막증이나 뭐 임신 초기 생리일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올라가고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A125가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은 난소암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감도나 이제 특이도, 그러니까 초기에 난소암을 진단하는데도 조금 제한점이 있고, 왜냐하면 초기 난소암의 경우에는 이제 복막 전이가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CA125의 상승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는 암이 아닌 경우에도 수치가 올라가서 또 그 진단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검사이긴 하지만 난소암의 조기 진단에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병원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검사인데, 로마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CA125의 이 HE4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 이것도 이제 난소암일 때 좀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인데, 이거 두 개의 수치를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고, 거기에 이제 폐경 여부에 따라서 난소암 위험도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산출해서 주는, 이것도 일종의 피검사입니다. 그래서 폐경 전인 경우에는 이제 11.4%가 넘어가면 이제 고위험이라고 판단을 하고, 폐경 후 환자분이라면 29.9%가 29.9% 이상이면 고위험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CA125보다는, 같은 피검사인 CA125보다는 난소의 혹이 악성인지 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조금 더 민감하고 특이도가 높은 걸로 이제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요새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보면 CA125보다는 다 조금씩은 좋다라는 점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이제 난소에 사실 이제 물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사실 대부분은 다 암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 초음파만 보고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서, 이 검사를 하면 이게 이제 악성일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지 아니면 거의 없는지, 사실 그걸 판단하는 데 이제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암이 맞는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고위험이 아닌 걸로 나왔을 때는 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는 해석은 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난소암이 아닌 걸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좀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고위험으로 나온다고 하면 뭐 대학병원이나 이제 부인암을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한테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CA125보단 좋긴 하지만 민감도도 좀 떨어지고, 초기 난소암을 또 감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조금 유용하긴 하지만 난소암을 조기 진단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검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난소에 혹이 전혀 없는, 이제 보통 건강검진 센터로 이제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은 난소에 혹이 있거나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 사실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인데, 사실 산부인과 가시면 이제 가장 많이 받으시게 될 게 이제 산부인과 질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검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방사선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면서 바로 판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알 수도 있고, 뭐 난소암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꽤 잘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역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 혹이 있을 때, 혹이 있다는 것 자체는 관찰할 수 있지만 암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의사마다 이제
암 진단을 많이 해본 의사는 또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검사자가 이제 암 환자를 많이 안 보신 분은 사실은 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아주 유용하지만 이제 난소암을 조기 진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검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소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런 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소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이 됐었고 영국에서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먼저 결과가 발표된 이제 미국 연구에서는 거의 한 7만 명을 대상으로 CA125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매년 4 번씩 시행하면서 이제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지 12년 동안 보아본 연구가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그것보다 더 최근에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2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뭐 로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CA125 검사를 여러 번 해서 그게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 추이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CA125 검사이죠. CA125 검사와 질초음파 CA125 검사만 해서 보기도 하고 질초음파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이제 검진을 아예 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한 또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연구를 많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되고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구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4 번씩이나 이제 CA125와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어 그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사망률의 감소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 암이 아닌데 그 불필요하게 수술만 더 하게 되는 뭐 그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 영국 연구에서는 사실은 쪼끔 좋은 점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기 검진을 한 군에서는 1 기에 진단된 분들이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늘었고 4 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검진을 안 한 분들보다는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분들이 쪼끔 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신 분 그룹이나 검진을 하지 않은 그룹이나 사망률은 사실상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A125나 초음파를 보는 검진이 사실상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아니면 난소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걸 오히려 이제 증명하는 연구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이제 보건 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 아무런 증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저 요인이 없는 환자 여성에서는 난소암의 정기 선별 검사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어 도움이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래도 그렇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전략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증상 여성이 아니고 이제 난소암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여성들이 있는데 이제 유전적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제 직계 가족분 중에 이제 난소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이미 브라카 BRCA라고 하는 이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당사자도 이 브라카라고 하는 브라카가 주로 이제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도를 어 굉장히 이제 높이는 중요한 유전자인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주로 이제 저희 외래에는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난소암 환자분들은 진단되면 모두 다 이 브라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난소암 환자분들에서 약 15% 정도는 이 유전적으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되게 되고, 이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난소암 환자가 있으시면 그 자녀분들은 이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50% 입니다. 그래서 가족 검사를 다 시행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이 이제 브라카 검사를 해서 브라카 돌연 변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브라카 보인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브라카 유전자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의 경우에는 더 난소암 위험도가 높아서 평생 난소암 발생률이 한 30% 에서 40% 정도 되고, 브라카 2의 경우에도 10% 에서 한 20% 정도.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 일반인이 약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소암 발생 위험도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카 보인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예방적인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방적으로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는 난소와 난관을 제거하는 수술인 건데요. 그래서 브라카 1은 보인자인 경우에는 35세, 40세, 브라카 2의 경우에는 40에서 45세에 어 이제 암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고요. 뭐 난소암 발생 위험도는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난소를 제거하면 불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35세에서 40세, 40세에서 45세를 권고하지만 어 이 나이 이후에 받기를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면 20세에 진단되셨다고 하면은 수술하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추적 관찰은 효과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질 초음파와 이제 CA125 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 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브라카 보인자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분들에서는 예방 가능한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예방 가능한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제 기회적 난관 절제술이라고 해서 뭐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저희가 뭐 자궁 근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궁 적출술 이런 걸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 어 이제 난관을 같이 제거하는 것을 이제 기회적 난관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난관은 임신과 관련된 기능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난소는 제거하지 않더라도 난관을 수술할 때 같이 제거를 해 주면 난소암 위험도가 이제 상당히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을 받으실 일이 있다고 하면 기회적 난관 절제술을 하시는 것이 난소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이렇게 자궁 수술하시는 분들한테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난관 절제술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건데요. 이제 경구 피임약이 을 복용했을 때 사실 난소암 발생 위험을 좀 낮춘다는 뭐 여러 가지 좀 후약 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공고하는 요법은 아닌데, 그 이유는 어 이제 난소암 예방적으로 경구 피임약 복용을 하는 거는 이제 난소암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예방적인 이득보다는 이제 경구 피임약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심한 약이거든요. 뭐 유방암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이득보다는 약물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서 이거는 권고하는 요법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쓰셔야 되거나 한다고 하면 이제 '부가적인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건 이제 기회적 난관 절제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외래에서 뵙는 분들은 뭐 이제 조기 진단을 위해서 뭐 오신 분들보다는 뭐 이미 이제 3 기, 4 기로 난소암으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래에서 이제 굉장히 낙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희망은 있는지, 이게 뭐 치료가 의미는 있는지, 그렇게 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기에 진단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제 진행성 난소암 3 기, 4 기에 진단된다고 해서 뭐 난소암 치료가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진행성 난소암으로 진단이 되더라도 이제 암을, 배 안에 있는 종양을 모두 다 제거하는 종양 감축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난소암은 또 항암에 굉장히 초반에는 잘 듣는 암이기 때문에 이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난소암에서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어서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 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난소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는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요법도 이제 난소암의 생존율을 상당히 높여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종양 감축술을 할 때 이렇게 복강내 온열 항암 요법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진행된 병기에 진단이 되신다고 해서 낙담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저희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가장 최적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코스를 겪게 되고요. 이제 완치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 때문에 이제 완치율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약의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율이 한 50%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어 최근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약을 좀 해 보자면 이제 난소암은 이제 난소의 이제 위치도 그렇고 난소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배 안으로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쪼끔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초기 신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 대부분 이제 암 증상이라고 해서 감별이 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래도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재로서 그렇게 권고할 만한 검사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비나 검사비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CA125 검사나 이제 질 초음파 검사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발견을 하면 당연히 생존율이 좋겠지만 진행성 난소암도 잘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낙담하지 않으시고 저희 얘기를 잘 따라서 힘내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음 올해 또 다른 또 유익한 강의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강의도 시간 되시면은 좀 음 잘 보시면,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이 좀 있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부자님이 난소에 7 센티 정도 혹을 떼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임신 확률이나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만 31 세시고. 네. 어 이제 난소에 뭐 악성 종양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양성 낭종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은 보통 하지 않고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난소 낭종, 난소를 보존하면서 이 혹만 떼는 수술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뭐 임신 확률이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난소를 어쨌든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난소 기능 자체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 에서 30%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난소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임실 확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임신 관련된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쌈쌈 님이 "난소는 초기나 중기에는 아예 증상이 없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개인마다 쪼끔씩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쪼끔 진행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복부 팽만감이나 그냥 뭐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환자분마다 이제 배가 불편한 증상은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다소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증상으로 감별하기는 참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배가 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그리고 특히 아랫배 쪽이 좀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정도는 보시면 뭐 예, 초음파 검사는 이렇게 몸에 해롭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LJG 님이 "안녕하세요. 2022 년에 35 세에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고 6 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셨고 이제 어 5년 정도 되셨다고 하네요." 네. 네. "왼쪽 난소를 적출하지 않고 남겨 두었는데 재발 위험성이 안 걸린 사람에 비해 높은 건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왼쪽 아마도 그러면은 난소만 수술을 하시고 자궁과 왼쪽 난소는 어 남겨 놓는 이제 가입력 보존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초기에 발견하시고 이제 나이가 젊으시니까 나중에 임신하실 걸 생각해서 이제 가입력 보존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어 5 년이 되면 저희가 보통 완치 판정이라고 하진 않고, 이제 5 년이 되면 사실 재발할 가능성이 이제 현저히 낮아지긴 하지만 5 년이 지난다고 재발하시는 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완치 판정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쪼끔 용어에 따라서 용어가 이제 맞는지는 쪼끔 의문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임신을 위해서 남겨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원하시면은 이제 임신 시도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환자분 네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이제 추정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임신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담당이랑 사실 상의해서 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임신을 이제 굳이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남겨 놨던 이제 왼쪽 난소와 뭐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따로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재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면 좀 지켜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난소암으로 이제 추적 관찰하는 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CT와 이제 CA125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 그걸로 이제 재발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고, 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예. 블룸 님이 왼쪽 배꼽뼈 뱃속에 뭔가 만져지셨다는 얘기시죠? 네. 음.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인데, 이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가 이제 만져진다고 해서 검사를 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뭐가 만져지셨다고 하면은 사실 뭐 초음파나 CT 검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상이 되게 애매한데 우연히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통증은 사실은 종양이 있다고 해서 꼭 통증이 있는 게 아니어서 통증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영현하 님이 16년 전에 CA125에서 난소암소견으로 진료를 받다가 네 음 좀 지켜보신 것 같고 폐경기의 근종과 낭종. 네. 네. 아마 CA125 검사는 쪼끔 검사는 좀 올라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난소 낭종이 이제 암이 의심돼 보이진 않아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는 것 같고요. 어 네. 만약 암 의심 소견이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정기 검진만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브라카 검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난소에 그냥 단순 낭종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검사이고 왜냐하면 일반 여성들한테서 브라카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소암으로 진단이 되었거나 이제 직계 가족 중에 브라카 변이가 발견된 분이 있으면 하는 검사여서 예 여기 지금 영현 님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음 어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잘 들어 주시고 질문도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제 사실 난소암의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좀 강의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할 말은 많은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큰 거시적으로 이제 국가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초음파 검사나 이제 CA125 검사가 이제 여러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다 모으면은 사실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개개인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검사로 우연하게 잘 발견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초음파 검사나 CA125 검사가 꼭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나 연구를 근거로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초음파 검사나 그런 피 검사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난소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혹시 3 기, 4 기에 진단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가 왜 초기에 진단되지 못했는지 왜 초기에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런 굉장히 낙담하시고 이제 본인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원래 이게 어려운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비관적인 생각은 쪼끔 접어 두시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